7월 28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17% 상승한 2608.3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3.39% 상승한 913.7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48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1종목, 코스닥에서는 37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대봉LS, 자이글, 지니너스 3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시아홀딩스 1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48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6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2차전지 섹터입니다. 최근 수급이 쏠리면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2차전지 테마가 어제의 급락세를 딛고 오늘 반등했습니다. 이번 반등은 에코프로와 금양, 포스코그룹주 등 2차전지 대표 종목들을 중심으로 나온 모습이었는데요. 한편 기아가 어제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2차전지와 더불어 자동차 부품 기업들도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2번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제약과 바이오 기업들이 2분기 실적 발표에 나선 가운데 전통 제약사를 중심으로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 제약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하여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는 등 코로나 이후로 주춤했던 제약과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 오늘 제약과 바이오 기업들이 상승했으며 그 중에서도 대봉LS는 최근 비만 치료제 관련 국제과제 종료 소식과 시제품 개발 완료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는 모습이었네요. 대봉LS가 최대 주주로 있는 P&K 피부임상연구센터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3번 의료 AI 섹터입니다. 어제 정부가 새로운 의료기술인 디지털 치료기기와 AI 의료기기에 대해 정식 건강보험을 등재하기 전 최대 3년간 임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해당 소식에 AI와 의료기기 관련주 일부가 오늘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니너스는 어제 장마감 후 신규 법인 설립에 따른 일본 계열회사 추가 공시를 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딥노이드는 의료 영상 AI 제품인 딥뉴로가 현재 비급여 적용을 위한 마지막 심사만 남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져 시장에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4번 반도체 섹터입니다. 어젯밤 미국장은 경제지표의 호조 속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나오면서 하락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또 한 장 마감 후 인텔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좋은 기운이 전해진 모습이었는데요. 인텔은 2분기 매출액이 12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장 예상치보다는 높은 매출액이었으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하여 3분기 만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 오늘 반도체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보였네요. 다음은 5번 로봇 섹터입니다. 삼성전자가 이틀 전부터 뉴욕에서 열고 있는 갤럭시 익스피리언스 스튜디오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8이 전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로봇8을 통해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5의 생산과 패키징 공정을 시연하는 부스를 설치했는데요. 로봇8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제품 번호가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 오늘 로봇 관련주 일부가 강세로 마감을 해주었네요. 다음은 6번 철강 섹터입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최근 한국산 도금강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심사 예비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무부는 포스코와 동국제강이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도금강판을 정상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고 덤핑 마진을 0%로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상무부의 이번 결과는 예비 판정으로 최종 결과는 120일 안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소식에 국내 기업들이 해당 기간에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 수출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알려져 불확실함이 해소된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동국제강은 장중 실적 발표가 있었기도 합니다. 경기 둔화 속에서도 견조한 실적을 달성했다고 분석되었는데요. 동국제강은 지난 6월 동국홀딩스로부터 인적 분할하여 상장된 기업으로 이번 실적과 비교할 만한 과거 실적은 없다는 점 체크해주세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서남은 한국연구진이 공개한 상온 초전도체 논문을 두고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에 초전도체 관련주로 부각되었는데요. 특정 온도 이하에서만 전기 저항을 이는 초전도체가 상온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물리학계를 뒤흔들 만한 발견이 된다는 업계의 기대감 속에서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이렌텍은 이틀 전 메타의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 속 어제 메타버스 테마가 강세를 보이면서 관련주로 지속 부각된 것이라 보이고요. 한편 UIL과 시큐센, 오픈롤과 CI테크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엑서지21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 IT 토탈솔루션 기업인 아인시스 INC를 흡수 합병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상승했고요. 다음으로 이지는
미국이 오는 11월에 APEC 회담을 주최하는 가운데 미국은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이 민주인사 탄압을 자행했다는 이유로 이번 회담에 참석을 막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홍콩 장관의 참석을 막을 경우 미중 긴장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 미중 갈등 관련주인 히토류 관련주 일부가 상승하면서 이지가 특히 시장에서 부각된 모습이었네요. 이어서 컴퍼니 K가 상승했습니다. 컴퍼니 K는 최근 영화 기생충 작품에 투자했던 자문사의 대주주가 타인의 투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세를 탔던 종목인데요. 컴퍼니 K는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투자 자문사는 당사가 아니며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히면서 최근 하락분 일부를 회복해 주었네요. 다음으로 STX중공업은 삼성증권과 다울투자증권에서 조선 기업들에 대해 하반기 실적 기대감을 보이면서 관련주로 상승했고요. 이어서 플레이그램이 상승했는데요. 어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친강 외교부장을 면직하고 왕이 위원을 신임 외교부장으로 임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왕이 위원이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해당 소식에 어제 컨텐츠를 비롯한 여행과 화장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플레이그램이 그 기운을 이어받은 모습이었네요.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개가 있었는데요. 조선내와의 인적 분할 후 사명을 바꿔 변경 상장한 시아홀딩스는 거래 재개 첫날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특별한 악재나 공시는 없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도 성투하세요.